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스 드로네입니다. 저는 프랑스 리옹 출신의 도시안전 연구자이자 재난 대응 컨설턴트로 유럽 각국 대도시의 재난 계획과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북부 이탈리아 홍수, 스페인 산불, 독일 대형 폭풍 등 다양한 재난 현장을 목격하며 우리가 만든 매뉴얼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오랫동안 분석해 왔습니다. 그런 제가 이번에 한국 서울로 출장 가는 비행기 안에서 느낀 기대는 그저 형식적인 국제포럼 참석 정도였고 실제 상황이 얼마나 다른지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술력은 높겠지만 재난이 닥쳤을 때 시민들이 매뉴얼을 따를지는 미심쩍었죠. 도착 첫날 포럼 오프닝에서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작은 호기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발표자는 GIS 기반 실시간 대응 시스템, 드론을 통한 피해 지역 조사, 시민 알림 앱,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민방위 네트워크를 강조했습니다. 확실히 기술은 뛰어났어요. 하지만 유럽에서 보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시스템을 실전에서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시민이고 공공기관의 직원이라는 점을 알기에 저는 아직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포럼 둘째 날 서울 외곽에 위치한 강남구 인근의 인공 하천 복원지대를 탑사하는 일정이 있었고 그때 마침 예기치 않게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안내받은 일정이 전부 취소되었고 우리는 재빨리 이동버스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균형 잡힌 도시 계획을 보고 느꼈던 기대는 이 상황을 보며 다시 현실로 돌아왔고 저는 이게 정말 긴급 상황일까? 얼마나 심각할까? 하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가는 길, 도로는 이미 강처럼 되어 있었고 차량들은 바퀴 위쪽까지 물에 잠겨 있었으며 사람들은 차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보행로로 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게 재난이네 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놀라웠던 것은 표정이었습니다. 물에 잠긴 차 옆에서 젊은 여성 운전자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차를 밀며 지나가는 어르신을 도왔고 한 커플은 어린아이와 함께 피난하며 아이에게 괜찮아, 조금만 더 걸으면 안전해라고 부드럽게 다정히 말하고 있었어요. 저라면 처음엔 공포감에 사로잡혀 도망치는데 여기선 사람들이 먼저 서로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게 실제인가 연출인가 싶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경찰관도 놀랍게도 지시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며 사람들을 차분히 대피시키고 있었고 차량 통제와 동시에 미리 준비된 방수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느라 뛰어다니는 공무원들도 있었어요. 비유하자면 유럽이라면 시민들이 성난 표정으로 왜 빠르게 대피하지 않았냐, 왜 이런 계획이 미리 없었냐 등의 고함과 불신의 목소리가 먼저 터져나왔을 텐데 서울의 거리는 달랐습니다. 차들이 물살을 가르며 천천히 움직인다 해도 불만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 양보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 현장을 목격하며 저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정부에서 운영하는 재난대응센터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전 요청 없이 방문했는데도 경비를 거쳐 깔끔하게 정돈된 상황실에 입장할 수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침수 지도, 구조 요청, 브리핑 자료, SNS 피드백, 번역된 외국인 대상 안내 메시지까지 정교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외국 전문가가 출입하기가 어려운데 여긴 달랐습니다. 감시나 불신이 아닌 필요하다면 함께 체험하고 함께 협력하라는 태도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책임자는 조용히 말했죠. 시스템과 사람 모두 중요하지만 결국은 마음이라고요. 그 순간 저는 한 문장을 생각했습니다. 기계가 만들어낸 지혜보다 사람이 품은 신뢰가 재난을 이긴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증명되고 있었죠. 저를 안내하던 직원이 저녁 나절에 저를 대피소로 안내해주겠다며 자원봉사자들이 반찬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에 이끌려 따라갔습니다. 대피소는 동네의 중학교 체육관이었고 저는 밤새 도시락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조를 나눠 밥을 나르는 사람들, 젖은 신발을 벗어 말리는 사람들, 한 부인이
마스크와 우산을 나눠주는 장면에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유럽 재난 현장에서 이런 따뜻함은 보기 드물었고 우리는 보통 냉철함이 미덕이라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선 따뜻함이 냉철함만큼 중요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한 청년이 다가와 영어로 인사하더니 외국인도 힘드시겠다고 당신도 여기서 식사 드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그 진심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재난 속에서 한국이라는 사회는 거리를 넘어 마음의 거리까지 좁히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얼마 뒤 저는 침수된 주택가에 직접 들어가게 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 몇 분, 군인,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함께 이웃집의 지붕 위에 올라가 물에 고립된 아이를 안전하게 구조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방수 장화를 짚고 올라간 분, 노를 이용해 작은 나룻배처럼 이동하며 구명줄을 늘어뜨리는 분, 모두가 저마다의 역할을 즉석에서 나눠 가지며 움직였어요. 저는 그 장면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모닥불처럼 응집된 이런 순간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매뉴얼의 기계적 작동이 아니라 사람들의 즉각적인 연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고 감격해서 그 다음날 아침 서울 북쪽 외곽 자전거 도로로 이동하며 물 빠진 도심을 걸었고 주차된 자전거를 치우고 맨홀 뚜껑을 들어 물을 빼는 시민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자기 할 일이라기보다 우리 모두의 일이라 여기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울에 돌아와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안에서 저는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목격한 것은 기술도 시스템도 아니다. 바로 연대의 시스템이다. 그리고 유럽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제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한없이 충만했습니다. 유럽에서 제가 듣고 배워온 재난 대응이 과연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되었고 기술보다 더욱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믿고 돌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한 통의 편지가 저에게 도착했습니다. 대피소에서 만났던 70대 할머니께서 손수 적으신 것이었고 편지를 연순한 글씨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마르코스 드로네 씨, 외국에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저희 집 지붕 위에서 손을 잡아주시던 당신의 목소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끝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비가 이만큼만 내려도 불안해지던 제가 지금은 비가 와도 이웃을 생각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저는 비행기 창밖 어두운 구름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을 수 없겠다고, 그리고 나도 어떤 방식으로든 내 고향 리옹이, 내 파리가 사람 중심의 재난 대응을 할 수 있게 돕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마르코스 드로네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서로를 돌보는 마음 잊지 마세요.